졸속 탄핵 5단계를 밟았는데 이게 주역은 언론이었습니다. 언론이 몰고 가고 그 영향을 검찰과 특검이 받고 국회가 받고 더구나 비박계가 받고 해서 탄핵 소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촛불 시위 진행도 해보고 태극기 집회를 참여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위기감과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파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물리적 위협은 느낀 적이 없어요. 이 촛불 시위가 뭐 청와대 담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폭력의 위협을 현장에서 느낀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평화적이었어요, 시위 자체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한 10배가 되는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공포감. 당장 무슨 정권이 뒤집어진 거죠. 대응력이 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오판이라고 과대평가를 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우리 국회의원들을 특히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의 한 단점이 이 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고 언론이니까 주먹은 바꿔갖고 법은 없다고 이 언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저 멀리 있는 국민 민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 근방에 있으면은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걸 이번에 느꼈는데 그래서 이런 언론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언론의 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의 난이 요사이 이제 고영태 이 사람들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기획 폭력으로 시작되었구나. 고영태 그룹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의 기생을 하면서 이권을 좀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뭐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되지 않고 하는데 최순실이가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임기 말이다. 이래서 최순실의 비리를 자기들도 같이 동참했던 그 비리를 1년 동안 수집을 해가지고 TV조선 기자한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일종의 공작적인 기획적인 일을 하면서 목표는 상당히 정확하게 세운 것 같아요. 최순실을 터뜨려버리면 박근혜 대통령 친박 세력이 날아간다. 그 다음에 비박편에 쓰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삼성도 잡아먹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녹취록이 나옵니다. 최순실이 국정개입으로 끌고 간다. 최순실은 지는 개이고 박 대통령도 끝나는 거야. 걔한테 받을 건 뭐가 있다고. 걔가 이게 최순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친박 죽이고 비박에 줄을 대자. 기름으로 확 부어서 친박 죽여버리면 다음 대권 주자는 비박에서 나옵니다. 내가 재단에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해. 거기는 우리가 정하게 해야 해. 형 거기는 500원이나 500원이니까 괜찮다니까. 이렇게 틀을 딱딱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 날아가면 이겠다고 믿고요. 노성일이라는 사람은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와 그 어머니 같은 최순실과 삼성과 싸워졌다. 이 비슷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바로 언론의 압도적 지원하에서 또 검찰은 고영태 이 그룹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쪽을 덮어주고 피의자로 대우하지도 않고 협력자로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구도가 이렇게 단순화가 됩니다. 기획 폭로자가 선동한 데 따라서 언론, 검찰, 특검, 국회가 움직이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저는 이게 정권도 소매치기 당하는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매치기 하려면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망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매치기를 반드시 바람 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엉뚱한 때, 그 다음에 이제 소매치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역할을 언론, 검찰은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집계가면 그 수준 낮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오영태 그룹이 만든 기획 보도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출세한 헌법재판관이 넘어가면은 정권이 소매치기 당할 수가 있다. 제대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오보는 워낙 많아가지고 일일을 하면 제가 언론에 난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오보를 모아가지고 언론에 난이라는 책을 썼는데 학문으로 부정해서 제 학문도 쓸 생각입니다. 최순실이 단골로 다니는 마사지 업소 주인 그 이야기 남자 했습니다. 차은택이 밤에 청와대로 들어가 여성 대통령과 미래한다. 이 오보를 한 동아일보는 아직도 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날 청와대에서 구됐다. 7시간 동안 대통령 얼굴, 그 7시간 동안 대통령 얼굴 지수를 했다. 최순실을 모시는 팔십리가 있다. 최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다녔다. 4대 배치 국정교과서 개혁도 최순실 아이디어다. 가장 악랄한 오보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가 국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촛불 시위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 그건 영어를 완전히 오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성으로 기억된 촛불 시위 중에 미국 대사관이 소등 행사에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시위를 지지했다. 다 둘 다 거짓말입니다. 소등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반면 조작되는 화면 가지고 그렇게 그 뒤에 미국 대사관에 공사를 만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한테 전화를 한 통이라도 해야지 전화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해명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한 기관이 3군데밖에 없었어요. 언론은 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버가 확인됐을 때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는 순간부터 언론을 포기한 거죠. 그때부터는 선동기관입니다. 저는 한국 언론을 선동기관으로 봅니다. 선동기관. 그러면은 이런 언론의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는 것을 정리하고 저 이야기를 일단 끝내고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윤석열 의원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느냐니까 별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할 이야기가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12월 9일 통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언론이 제정신 차릴 것이다. 제정신이라니까 지금 우리 기자들, 고참 기자들, 대식 기자들 사이에 만나는 동감이 있습니다. 기자 정신이 반대말이 뭐냐? 맨정신이라고 하죠. 종편은 뭐의 약자냐? 종일 평가가 없습니다. 이 기자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자들을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기자입니다. 저는 언론의 이 문제도 결국 양심 있는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된다고 봅니다. 검찰의 문제는 양심 있는 검사가 들고 일어나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12월 9일 이후에도 계속 편파 보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봉건 집단이 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지금 봉건 집단이 됐어요. 워낙 오보와 일종의 이건 범죄적 보도죠. 범죄적 보도를 많이 해놓았으므로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MBC의 광우병 선동을 조선일보가 비판해서 바로잡는 것 같은 것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오보를 조선일보가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의 오보를 비판할 겁니다. 이걸 서로 약점이 잡히고 서로 약점을 잡은 상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공범 집단이라고 합니다. 공범, 언론이 지금 공범 집단입니다. 조작의 공범 집단입니다. 이게 일종의 카르텔입니다. 여기에 특검, 검찰이 가담한 셈이 되고 있어요. 지금 특검의 무리한 수사, 인권 유린수적 수사,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비사실 공포가 아니라 뭐 특검에는 비사실 공포죄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요새 하는 건 허위사실 공표죄 비슷한 걸 하는데도 언론이 어느 언론이 특검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특검을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공범입니다. 공범 관계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즉 쫓아내야 그동안에 언론이 저질렀던 범죄적 조작, 오보의 면죄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박근혜 이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한국 언론은 그동안에 잘못 보도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몰아내야, 이거 일종의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겠던데, 근데 이 계산이 맞겠느냐? 저는 안 맞다고. 탄핵 기각이 됐을 때 한국 언론이 위기에 빠지는 것보다는 탄핵 인용이 되었을 때 조중동을 비롯한 한국 언론이 정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태극기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언론에 대한 분노로 나옵니다. 거기 나와서 규탄하는 것은 언론과 특검 아닙니까? 언론에 대한 규탄이 훨씬 더 심하죠. 그 분노가 이제는 탄핵 인용이 되었을 때 그 분노는 신문사로 정화됩니다. 근데 족벌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족벌론, 족벌기업.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대대로 언론사를 하든 대대로 기업을 하든 대대로 국경을 하든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문제가 없어요. 다만 족벌 언론이 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족벌이라는 그걸 가지고 아무리 선동을 하고 잘못해도 족벌적 경영체제니까 나는 안심할 수 있다. 족벌이 선동을 뒷받침하면 안 되죠. 족벌 언론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족벌 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4대 종편을 운영하고 있는 4대 신문사는 이른바 족벌 언론입니다. 족벌 선동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고 치르게 해야 한국 언론이 바로 설 것이고 한국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치 민주주의는 바로 서지 못하고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 아닙니까?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70년밖에 안 되니까 영국은 800년 넘었는데 이 어린 민주주의가 선동꾼들한테 당연히 소매치기 정권이 국민이 뽑은 정부가 소수의 기획 통로자에 의해서는 소매치기 당한 꼴을 다시 보지 않게 하려면 이번에는 언론의 난을 진압을 해야 되고 언론의 이 과오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를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멘트나 질문이나